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벤더입니다. 이번 주는 3월 3주차 교통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21일 춘분, 봄이 드디어 봄을 알리는 그런 춘분이고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지난 3월 3주차 어떤 교통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A 노선, 플랫폼 시티 본격화, 그다음에 진접선 개통, 그다음에 제2 경인 지하화, 요런 얘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얘기입니다. 진접선 개통, 남양주 새로운 길이 열린다. 4호선 당곡에서부터 이어지는 연장 노선이고요. 14.9km, 그 다음에 세계역, 서울역 기준으로 해서 한 50분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9km,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개통이 된 걸로 보면 되겠죠. 노선은 여기가 이제 당곡이고요. 별내, 별가람역, 그 다음에 오남역, 그 다음에 진접역, 그래서 여기 세 개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게 풍양역이라고 해서 진접 2지구, 그 다음에 왕숙 1지구와 연관된 또 추가역도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 여기 점선으로 이어지는 요 구간, 요 구간에 창동에 이제 4호선 차량기지가 있는데요. 그 차량기지 이전,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된 것도 연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15년 착공한 지 한 7년 만에 개통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총 사업비 1조 4,192억 정도 이제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따질 때는요, 사업비를 따질 때는 도급비, 그 다음에 공사비, 그 다음에 사업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비 안에도 간혹 차량 기지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선이 이제 지상으로 가느냐 또는 지하로 가느냐, 또 그런 데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이 몇 개나 되느냐, 그런 것 등에 따라서 공사비의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선과 그리고 정거장 개수 중심으로 해서 노선을 대충 공사비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은 특별하게 조금 이렇게 터널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굳이 보면 도심 구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이제 산이고요. 여기도 좀 산 비스무리하고, 또 이쪽도 약간 산, 그 여기 구간도 약간 그런 좀 높은 지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도시개발들을 좀 염두에 두었을 때 상당수 구간을 지하했다라고 좀 지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풍양역, 여기 아까 봤던 진접 2지구 이제 풍양역에 가보시면 현재 이렇게 나대지 형태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획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나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그 이후에 진접 2지구와 왕숙 1지구라는 3기 신도시와 연관된 사업 지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제 아까 여기 봤던 창동에서 진접으로 차량기지 이전하는 사업이 2026년 조금씩 늘어나가지고요. 2026년까지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까지. 그래서 26년까지 하다 보면 나중에 열차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는 열차의 운행 횟수가 좀 제한적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 그동안 특히 이제 철도는 전혀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 때문에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한 12분 간격, 평상시에는 한 20분 간격 정도 운행 횟수가 다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 개통을 한 거니까 조금 더 타는 걸 지켜보면서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큼 편한지는 좀 지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입니다. 국토부 3월 17일자 보도자료고요. 21일부터 화성 광주 고속도로, 동탄 화성이죠. 동탄이 화성입니다.
뭐 수원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뭐 용인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동탄은 화성시입니다. 그리고 곤지암은 광주고요. 그래서 화성에서 광주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달라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키맵을 좀 보시면 여기가 수도권 제1순환도로, 그 다음에 수도권 제2순환도로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는 뭐 다 완료가 된 상태고, 계속 수도권 2순환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고속도로 번호로 따지면 100번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400번 도로입니다. 이렇게 제2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지금 구간별로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설계를 하고 있든지, 그리고 이미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점차 이제 돼서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 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노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순환도로는 다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이슈가 나오거나 뭐 다른 뭐 그런 게 아니면은 좀 뭐 제한적인데, 그거에 비하면 400번 도로, 제1순환 도로는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철도는 도로와 다르게 이 JCT, 이 정션 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량이 이동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JCT는 별로 의미 없고요. 맞죠? 여기서 환승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오히려 항상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IC 구간입니다. IC 구간. 이게 좀 노선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특히 이제 수도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요, 특히 제2순환도로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한 평균적으로 한 8km 정도 IC 거리가 한 8km 정도 되는 정도, 평균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이제 없던 데, 뭐 포고 IC나 뭐 이런 없던 데에 IC가 생겼다. 그리고 그 IC를 중심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반경 3km 구간, 제가 보기에도 3km 구간 아니면 최대입니다. 최대. 이걸 넘지 말란 얘기고요. 가급적 1.5km, 한 요 반 정도, 1.5km 구간 정도에 있는 도로에 접한 토지, 이런 토지의 가치는 IC가 개통이 되고 상승을 한다. 이거는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항상 IC 중심의 반경 3km, 가급적이면 반경 1.5km 안에 도로에 접한 땅, 이것들은 IT가 개통을 하면 그 효과를 누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은 철도는 선반영되는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거에 비하면 이 고속도로는 그 이후에도 영향을 좀 더 준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무래도 제가 느끼는 거는 주택 아니면 이런 위주로 좀 반영이 되는 거고, 이 IC는 아무래도 개발 부지다 보니까 그 영향들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통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긴 시차가 아니라면 일정 부분 정도는 어떤 부지에 대한 이런 비용들을 좀 찾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개통을 한다. 31km 왕복 4차로 민자다. 아무래도 좀 이제 운영 요금이 좀 비싸겠죠. 그래서 5년 만에 개통을 했다. 그 다음에 제2 국가도로망 기본계획, 수도권 제2순환도로, 그 다음에 봉담 동탄, 그 다음에 이천 양평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그리고 항상 남북 10축, 동서 10축, 그 다음에 방사역 6순환망, 그래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6R2, 10 곱하기 6R2, 요건 고속도로 생각할 때 항상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세로 10, 맞죠? 가로 10,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둘, 그 다음에 뭐 부산, 대구, 뭐 대전, 광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방사형으로 간다. 요게 이제 R이라는 얘기예요. 돈다는 거. 2는
아마 이런 좀 방사형의 의미를 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 라운드 2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에서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경기용의 플랫폼 PT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한다. 내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봤더니 83만 평, 이 부지가 83만 평 부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에 GTX 구성력.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 보건데 한 2016년 맞죠? 2016년에서부터 한 18년 정도까지 요 구성력에 대한 얘기, 특히 이제 GTX의 노선에 대한 가치, 여기를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그랬던 때입니다. 구성력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GTX 노선의 가치. 그래서 저를 예전부터 알았던 분들은 제가 정말 주구장창 했던 얘기, 제가 강의 때나 제가 어떤 얘기를 꺼낼 때마다 했던 얘기가 성남역 맞죠? 성남역도 얘기했고 탄천 지하되는 부분, 그 다음에 경강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판교랑 이어지는 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고립된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재건축 이슈나 리모델링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영향, 그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성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죠? 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일단 GTX 가치, 시장의 상황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들, GTX의 가치, 그 가치에 따른 주변의 이런 단지들에 대한 가격 상승 여력 부분, 그렇죠? 이런 얘기들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로 또 어떤 얘기 했었죠? 여기는 수용이다. 이미 여기는 논이에요, 논. 예전부터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묶여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수용이 된다. 그러면 결국 보상이다. 보상을 받게 되면 부지를 바뀐지 보상은 당연한 거고요. 아니면 나중에 입주권이 좀 나온다든지 요런 보상과 수용이 되는 것들에 대한 예측,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가치, 투자 가치, 요 얘기를 분명히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 경계부에 있는 꼬빌 맞죠? 토지, 꼬빌, 토지 이런 부지, 사업 부지들, 여기 요쪽 부분 맞죠? 요쪽 부분 요런 부분, 아니면 여기 주도로 동선도로에 있는 요런 부지들, 요런 것들 보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좀 지난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봤더니 정말 많이 이 지역에 대한 비중,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변화, 상당하다. 그 얘기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아마 예전에 저에게 좀 교육을 받았거나 좀 얘기를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느끼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더 본격화된다라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GTX역 중심의 상업지, 그리고 이 경부고속도로에 따른 여기 녹지축에 대한 단절 구간을 일부 해소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를 잘 보셔야 돼요. LH보다는 경기도시공사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도시공사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 단지들, 이 공동주택들, 브랜드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보통 LH가 하는 사업지는요, 실제로 메이저 브랜드, 특히 손가락 안에 드는 메이저 브랜드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의 많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나 지역에 있는, 특히 이렇게 좀 지역이 괜찮은 지역이다 생각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이런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지금 노란색 구간, 공동주택 구간은 메이저 브랜드들이 상당히 들어올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용인이라는 요 지역 특성이 밑쪽, 옆쪽, 위쪽
다 뭐 삼성이나 뭐 SK 이런 메이저 대기업들이 다 사방팔방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요 부지들에 대한 어떤 입주 기업들 아니면 뭐 중견 기업들 아니면 뭐 대기업의 산하 기관들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른 부속 지산들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입주를 하려고 하는 게 꽤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요 밑이 어디예요? 동탄입니다. 동탄. 동탄에 보면 지산이 너무 많아요. 공급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 상황들을 아무리 놓고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하면 더 도심에 껴있고, 아무래도 주변에서 도보가 가능한 이런 자족시설 또는 이렇게 중공업 예정지역 이런데 이런 데들에 대한 수요가 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용인 플랫폼 시티는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미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말 그대로 좀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는 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 느낌, 이 상황에 대한 것들 좀 분명하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인천시 제2고속도로 지하 추진. 여기가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여기가 이제 1이고요. 여기가 2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객 JC 중심으로 이렇게 Y자로 되어 있고,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하하겠다. 여기 보시면 이 주변에 이제 개발 예정 부지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고가거든요. 일부 상당수가 거의 고가입니다. 여기 고가인데 고가 부분을 이렇게 지하로 가면 어떻겠냐. 여기는 산업단지,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 부지들. 그래서 이제 지하를 하려고 한다. 근데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도로공사에 요청한 거기 때문에 뭐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부내륙선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 일반 철도와 지하철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죠? 그냥 이거를 조금 이제 개념이 좀 약간 안 잡히신 분들은 철도와 지하철의 느낌을 좀 별로 크게 인식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철도는 그냥 국가기관망상 그냥 필요한 겁니다. 요금도 비싸고요. 그리고 자주 다니지도 않고요. 뭐 지하철에 비하면. 그리고 아무래도 출퇴근 효과는 그리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금도 수도권의 어떤 다른 버스나 대중교통 환승에 대한 요금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에 비하면 지하철은 약간의 복지적 혜택을 감안했다. 약간의 손해가 나더라도 그거를 교통의 비용으로 부담을 해주고 있다. 그 개념입니다. 일단 자주 다닌다. 출퇴근 베이스다. 그리고 요금 환승 할인이 가능하다. 이런 여러가지 강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 지하철의 비중이 상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땅값은 제가 보기에는 공통 분모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중을 갖고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지하철이다. 아무래도 출퇴근 베이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 중부내륙선은 철도입니다. 철도고요. 원래는 ITX 였는데 지금 현재는 KTX 이음이라는 열차로 호칭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하루에 왕복 6차례 6량, 그리고 왕복 6차례 8차례. 이거 뭐예요? 4번 올라가고 4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일반 철도여도 예전에 무궁화호 만큼 다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왜 그렇게밖에 안 다니느냐? 수요가 없죠. 수요가 없다. 다니면 손해다. 그런 개념이고, 안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더 안 가는 이런 순환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기느냐? 일단 요금도 KTX 요금에 준해서 받기 때문에 일단 요금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일반 철도입니다. 부발까지 가는데 부발에서 경광선을 타고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서울로 들어오려면 또 거기서 뭐 신분당선을 타고 또 들어와야 돼요. 누가 이렇게 들어오겠냐는 겁니다. 그냥 버스 타고 가지. 요금이 싼 거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용이 제한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 거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충주에서 그런 것들을 좀 놓고 보면 일단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부발까지 가는 건 문제가 있다. 판교까지는 가달라. 그걸 요청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충주에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거를 받아주는 철도공사나 관련된 기관에서는 오케이가 가능하겠냐?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이거는요 좀 크게 놓고 보셔야 돼요. 부발에서 충주, 문경, 그렇죠? 거제까지 이어지는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과의 큰 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수서 광주까지 이어지는 경강선을 활용한 수서 광주선을 이용한 하나의 큰 축이라는 거예요. 욕축 때문에 생기는 이 철도의 목적인데 이거를 판교까지 들어가기에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따른 어떤 뭐 운행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판교까지 가기에는 지금 당장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판교로 가는데 판교에 계신 분들이 뭐 충주 쪽이나 이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결국 수서와의 연계성에 대한 비중이 클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검토는 되겠지만 이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봐주시고, 일단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조금만 제가 한번 볼게요. 영상을 살짝만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도권과 직접 연결이 안 되는 KTX 고속열차가 충주까지 한 번에 가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짧고 수도권과 연결이 안 되는 유일한 KTX 노선입니다. 6량의 운행 횟수는 하루 왕복 8차례로 개통 후 사실상 첫 달인 지난 1월엔 18,900여 명이 이용했고 2월 들어서는 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수도권까지는 경강선과 수인분당선 전철로 한두 차례 환승이 필요한 데다 소요 시간이 비슷한 고속버스보다 요금이 비싸 경주인 경강선 위에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출발한 KTX 이음이 부발을 거쳐 경강선을 타고 다시 판교역까지 42.3km 구간을 더 달리는 구상입니다. 선로를 같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 가능하지만 KT 작업과 함께 KTX 이음 충주의 고급 인력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정도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판교역 시설 확충함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원래 이 노선의 본 취지의 목적은 서울 그리고 국가기관망철도상으로 큰 중부 내륙, 그러니까 경부와 중부 사이에 그 사이에 어디 그 지역들을 연결해주는 이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전부 다 연결하는데 시간이 또 꽤 걸려요. 앞으로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당분간은 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춘천입니다. 비연장 가능성, 본격화, 가평균 용역 추진, 현재는 마석까지 간다, 송도, 그 다음에 용산, 그 다음에 망우, 여기는 재정사업으로 턴키로 진행되고요. 여기는 민자사업으로 하는 GTX B노선이다. 그리고 A노선은 운정에서 서울역, 삼성, 동탄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서울역 중심으로. 그래서 요 노선에서 이제 이번에 요거는 아무래도 저기 윤석열 GTX 당선자 GTX 구간을 표기한 것 같고요. 요 구간은 이제 지역에서 좀 요청했던 구간 이렇게 좀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B 노선은 현재 운행 횟수를 한 90회 정도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과연 춘천까지 오는 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좀 사전에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가평역을 하나 끼고 좀 평가를 해보자. 그러면 이 평가의 근거는 대도시권 광역철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광역철도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범위가 원래는 서울역과 강남역에서 반경 40km인데 이 시행령을 좀 개정을 해서 도심에서 예를 들어서 말해도 거리는 좀 안 돼요. 춘천까지. 그런데 시간상 1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1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라고 한다라면 추진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러한 개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 이러한 사업성에 대한 평가, 추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청춘 ITX 이게 청춘 ITX가 춘천까지 가는 일반 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와도 좀 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와의 또 연관에 대한 검토. 그러니까 만약에 GTX도 아니고 ITX를 운행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춘천에서 속초까지 이어지는 KTX 2임 열차. 그것도 좀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변수가 여러 개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뭔가 결정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추가적인 얘기들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무게감이 있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비노선이 시작이 돼야 돼요. 비노선이 시작이 돼야지 그 다음에 고민해야 할 사항이지, 당분간은 쉽게 추진되기는 조금은 어렵다. 하지만 결국 그 작은 확률이어도 지역에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나중에 요 청춘 열차와 그 운행을 좀 제한하면서 GTX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요 시행령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춘천의 가능성을 좀 달리 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작은 뉴스로 KTX 울산역에서 울주입니다. 울주군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를 하나 놓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GTX A 노선 구성역 플랫폼 시티, 정말 저는 멋진 도시로 성장할 거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진접선 개통했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수도권 제2 수도권 고속도로 개통을 하고 있고, 400번 도로 여러분들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로 한 주간의 교통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춘분 봄입니다. 좋은 계절이 돌아왔고, 이 코로나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오는 시기 같습니다. 좀 크게 아프지 않고 서로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좀 화이팅 하시라고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